식은 재미는 덤, 김밥, 장박의 중국 잡박사전입니다. 김 박사님, 네, 중국에서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사천성이죠. 맵고 아리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그곳 사천성 아닙니까? 네. 충칭이 사천성에 있죠? 네. 사천성의 후어구어는 매우면서도 정말 맛있습니다. 호거는 참 맛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요. 충칭은 사천성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네. 여기서 혹시 구독자분들이 성은 뭐고 직할시가 뭔지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종종 이렇게 많이 헷갈립니다. 아마도 이제 중국 행정구역 체계하고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의 행정구역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의 행정구역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읍면동 이 세 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 직급, 형급, 향급 이 4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행정구역을 대비하자면 광역지자체는 성급, 기초지자체는 직급, 형급, 읍면동은 향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을 나누는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는 성급 행정구역입니다. 네. 성급 행정구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로 나누어 수 있는데요. 성에는 22개가 있고 직할시는 4개, 자치구는 5개, 그리고 특별행정구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성이 22개라고 하셨는데 타이완성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타이완성은 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일단 여기서는 잠깐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성은 우리나라의 도, 직할시는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네네. 그러면 자치구와 특별행정구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성과 그 직할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자치구와 특별행정구는 좀 다릅니다. 먼저 자치구를 말을 하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지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실크로드로 매우 유명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위구르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령 제정이나 지역 언어 사용, 그리고 지역 경찰 등 제한적이긴 한데 독자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요. 네. 자치구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닝시아 회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광시 장족 자치구 5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구는 약 200만 명 이상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구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생활 시간 동안 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90년대 후반에 중국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바로 사회주의 체제로 흡수하지 않고 그 체제를 존중하는 일국 양제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 행정구로 지정을 한 거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아주 모두 고도의 그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올림픽까지 독자적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할시에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과거 이름이 직할시였죠. 그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4개 직할시 이외에 딸이엔이나 시어머니 직할시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종종 이제 제5의 직할시가 뭐 지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현재로는 4개의 직할시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중국의 국토 면적은 959만 7천 제곱미터예요. 네. 우리나라의 96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죠. 국토가 이렇게 넓은 만큼 정말 지역도 각양각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면적이 166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성급 행정구역이기도 하죠. 네, 약 344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성급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그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광동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동성은 인구가 1억 1,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약 2배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네.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성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광동성과 산동성인데요. 특히 산동성은 1억 5만 명 정도예요. 네. 이 산동성이 최근 인구와 지역 경제력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가 한번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중국의 지역 종합순위로 보면 광동성, 지angsu성, 절저장성, 산동성 이 4개의 성을 빅4 그 성이라고 보통 불리우는데요. 모두 동부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동성은 중국 최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광동성은 홍콩과 연계하여 초기 개혁 개방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화난 지역의 최고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수출의 또 4분의 1, 재정 수입의 7분의 1, 20년간 GRDP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광동성은 광동 요리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맞습니다. 네. 장수성은 예로부터 어미지양의 그런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면적은 비록 전 국토의 1%에 불과한데요. 중국 전체 GDP의 10%에 차지하는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느 것도 하나 빠짐없는 그 중국 내의 탑 클래스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의 모교인 난징대학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저장성은 장수성과 함께 유서 깊은 강남의 부유한 지역입니다. 네네. 1인당 GDP는 3만 불 정도고요. 원점 모델은 오늘날 저장성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세계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알리바바 본사가 저장성 항저우에 있죠. 네, 특히나 매년 11월 11일 꽝군제 때 전 세계 이목이 이 저장성 항주에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산동성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요. 4개 성 중에 가장 최근에 급성장한 지역이고 현재 GRDP가 3위에 해당됩니다. 한중 FTA 체결로 우리와 더욱더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됐는데요. 인천시하고 산동성의 그 의하이시가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중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다음번에 제 2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